여기 인도의 한 공장 앞,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피켓을 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며 구호를 외쳤고 경찰들이 그들을 주시하며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정당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먼지와 열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인도에서 온 라제시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라제시라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이곳 삼성전자 공장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파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파업은 단순한 임금 인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노동자들은 삼성의 인도 공장에서 지나치게 긴 근무 시간과 경영진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관리진의 모욕적인 발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좌절감을 느꼈고 결국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근무 조건 개선과 함께 정당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회사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점차 격화되면서 결국 파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황은 이미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고 저는 어떻게든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고민 중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시위가 거세질수록 공장의 재가동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속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고 저 역시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삼성 인도 공장은 인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냉장고,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며 인도 내 가전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수천 명의 현지 노동자들이 이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시작되면서 모든 생산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도 상당했습니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지역의 작은 상점들까지도 이 파업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이 멈추자 지역 경제는 빠르게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상점들은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많은 가정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장이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장을 다시 가동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질수록 해결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라비의 가정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라비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 공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나자 그의 수입은 완전히 끊겼고 가족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라비의 아내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근처 시장에서 하루하루 허드렛 일을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라비는 돈을 구하기 위해 사채까지 손을 댔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비의 딸이 갑작스럽게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지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라비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상태가 악화되었고 라비는 무기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공장이 멈추지 않았다면 적어도 가족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이 파업이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은 가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삼성 측에서 공장 폐쇄와 인도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 지역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장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면 그동안 의존해왔던 생계의 기반을 잃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와중에 노조의 강경파 리더인 비크람이 등장했습니다. 비크람은 노동자들의 불안을 부추기며 회사 측에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하자고 선동했습니다. 비크람은 매우 교활하고 악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며 감정을 자극했고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비크람의 선동으로 인해 일부 노동자들은 공장의 설비를 파괴하려는 시도까지 벌였습니다. 그들은 공장의 창문을 깨고 기계를 파손하며 그동안 쌓인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밤 비크람은 더 큰 사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 강경파 노동자들을 모아 공장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회사 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더 큰 양보를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주변 주민들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장 근처에는 많은 가정집들이 있었고 불이 번지기라도 한다면 무고한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비크람의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었지만 폭력과 파괴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크람의 계획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어 그들의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비크람은 저를 발견하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같은 관리자는 끼어들 자격이 없어. 그는 냉혹하게 말하며 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공장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에 저는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저지 시도 덕분에 비크람도 한 발자국 물러서고 다른 날 계획을 실행한다며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공장 앞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노동자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가운데 언제 폭력 사태가 터질지 모르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공장 폐쇄와 철수 소식에 따라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욱 격렬해졌고 경찰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언제든지 진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비크람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만 갔고 노동자들은 그의 말에 따라 더 극단적인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 앞에 모인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비크람의 강경한 태도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을 뿐이에요. 공장이 멈추면 우리 모두 굶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노조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고립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회사의 입장과 노동자들의 요구 사이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이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었습니다. 비크람의 계획을 막으려 했던 저의 행동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저를 회사의 하수인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이 모든 상황에서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를 위해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민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회사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근무하던 몇몇 한국인 동료들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파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 자신의 돈을 모아 생필품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쌀, 밀가루, 기름 등 기본적인 식재료와 함께 의약품까지 준비해 노동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중 라비의 집도 있었습니다. 라비의 집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그의 딸을 위해 해열제를 건네주었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라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의 행동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곧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라는 말이 퍼져나갔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한 한국인 동료는 라비의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 직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었지만 라비와 그의 가족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라비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진심 어린 도움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선행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비크람의 강경한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도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한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의 진심 어린 도움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점차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라비를 포함한 많은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보여준 따뜻한 선행을 통해 파업의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직접 생필품을 나눠주고 라비의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행동으로 보여준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비크람이 강조해왔던 폭력과 파괴의 방식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점차 비크람의 강경한 태도와는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파업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선행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담긴 지원과 연대는 인도 내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들이 단지 외국인 관리자나 경영진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동료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들 사이에 파업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일으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삼성 인도 공장에서의 갈등과 인력 감축 소식은 인도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하거나 공장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삼성 공장에 근무하던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철수는 인도 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는 인도의 미래 경제와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의 인도 공장에서의 갈등 소식은 애플, 구글,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기업들이 인도에서의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주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매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주 총리는 삼성전자 경영진과의 만남을 요청하여 삼성이 인도에 남아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고, 산업부 장관 또한 삼성의 대규모 인원 감축이 인도 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단지 한 기업의 파업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국가적인 경제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주정부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남아주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노동자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인도의 경제 전반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임을 의미했습니다. 삼성 측 또한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며 임금 인센티브와 작업 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인력 감축을 통해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회사 측은 노동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보다 안정된 생산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지만 강경한 파업의 지속이 인도 경제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에서의 투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노동자들 자신의 생계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선택입니다. 노조들 중 일부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파업이 점차 해소되며 일부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크람의 강성 노조는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며 일방적인 요구만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비크람과 그의 지지자들은 협상보다 강경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현실을 인식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크람을 제외한 많은 노동자들은 회사와의 대화를 통해 임금 인센티브와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고 차츰 일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나은 작업 조건을 바탕으로 생산을 재개하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재가동은 지역 상점들의 매출을 다시 증가시키고 가정들에도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장의 재가동을 통해 다시 한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하며 한국인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도움과 연대는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로 인해 한국과 삼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인도 주정부도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강경한 파업의 지속이 경제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인식하고 이제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공장은 점차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동되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선행은 인도 전역에서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업이 대부분 해결되고 공장이 다시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서 저는 이 경험을 회사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공장의 생산 재개와 함께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한 결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동료들의 따뜻한 지원이 노동자들의 마음을 열고 파업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앞으로도 현지 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지 사회와의 연대와 신뢰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인의 배려와 선행이 우리 인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현지 사회와 협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으며 결국 그 선행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삼성 그리고 한국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삼성은 단순히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인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존재입니다. 이 공장은 수천 명의 현지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 내 가전제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지속적인 투자는 인도의 경제 성장과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삼성이 현지 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단순한 생산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현지 사회와 깊은 연대를 맺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노동자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는 노동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